최근 관측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가설이었던 여러 이론들이 정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대척점에 있는 이론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우주가 계속 반복된다는 순환 우주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재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재너드 투두입니다. 오늘 주제는 무한히 반복하는 우주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다중우주입니까? 이거는 다중우주라기보다는 이제 순환우주라고 합니다. 순환우주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행우주 같은 다중우주로는 다른 우주가 이제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공간이나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개념이라면은 이 순환우주는 시간축으로 우주가 여러 개 생겨났다 사라졌다 한다는 것이죠. 우주가 탄생했다 죽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뱅이 한 번이 아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이런 이론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빅크런치 이론도 빅뱅으로 팽창된 우주가 다시 수축해서 한 점으로 뭉치고 다시 빅뱅이 일어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빅크런치 이론도 순환 우주론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언급했듯이 마틴 리스 경이 이 이론 확립에 이제 큰 기여를 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좀 사장된 이론이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크런치가 사장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이론이 각광받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주는 이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고 봤거든요. 당시 이제 관측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확한 관측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팽창이 멈추고 다시 수축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알려졌잖아요. 예. 90년대 후반에 좀 정밀한 관측으로 인해 우주는 오히려 점점 더 팽창 속도가 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팽창을 가속하고 있는 힘을 암흑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빅크런치는 거의 사장되고 그래서 순환 우주론도 점점 힘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순환 우주론이 등장한 거죠? 일단 과거의 우주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빅뱅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방금 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에너지요? 아니면 급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이요? 그런 것들도 이제 빅뱅 이론을 이제 골치 아프게 만들긴 하지만 사실 빅뱅 이론의 가장 큰 맹점은 그럼 빅뱅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데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거 궁금해요. 빅뱅이 정성이라면 빅뱅 전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현재는 시간이라는 것도 이제 빅뱅 때 같이 탄생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빅뱅이 왜 발생했는지 등등의 이제 문제에 대한 완벽한 답이 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과론에 의하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빅뱅 이전에는 우주는 그냥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거는 또 그것대로 이상한데요. 그냥 계속 존재해왔다는 말도 잘 상상이 안 돼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 생각하면 단순하잖아요. 머리 아프게 그 전에 뭐가 있고 어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당시 과학자들은 이런 단순한 우주 모형을 선호했어요. 빅뱅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걸로 유명한 프레드 호일 경은 빅뱅 이론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이 빅뱅이라는 이름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아니 그럼 우주가 무슨 한순간에 빵 터져 생겼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 전에는 빅뱅을 프리드먼 우주론이라고 불리고 그랬습니다. 빅뱅 이론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격이 됐다니 아이러니한데요. 예. 그래서 1990년대 한 과학 잡지가 이제 빅뱅을 대체할 이름을 공모를 했었어요. 그 이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비꼬면서 비유한 단어를 갖다가 쓰는 게 맞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수많은 응모작들이 잡지사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 우승자를 못 뽑았어요. 그래요? 예, 빅뱅을 대체할 만한 단어를 결국 찾지 못했다 하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이 프레드 호일 경은 언제 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정상 상태 우주론, 정상 우주론이라는 우주론을 내세웠습니다. 정상 우주론이요? 아니 그럼 다른 우주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거고 자신의 이론이 정상이라는 겁니까? 여기서의 정상은 바른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정적인 변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우주는 빅뱅처럼 한 점에서 팽창했다는 게 아니고 우주는 확장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팽창은 아니고 확장이라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이제 별, 은하 등등 이런 물질들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고 우주의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계. 그러니까 우주의 끝 경계에서는 새로운 수소들, 즉 그냥 물질이 막 자연적으로 생겨나면서 우주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확장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그냥 생겨난다고요? 예. 이거 질량 보존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당시에 그 빅뱅 이론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우주가 계속해서 그 영숙해 왔다는 개념을 선호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당시에는 그 우주가 팽창을 수축한다는 것을 싫어해서 그 우주 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엄청 후회했다는 그 우주 상수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현재는 이제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은 금기시되고 있어요. 알 수도 없으니 이제 알려고도 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죠. 왜 그 다중우주론에선 우주가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없어지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 현재 인플레이션 우주론에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 그 다중우주 편에서도 다뤘었죠. 그렇지만 이게 그 소멸하고 다시 생성된다는 것이 아닌 그냥 무한에 가깝게 생겨나고 그리고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반면 이제 순환 우주는 그 이 우주가 계속 수축했다, 폭발했다, 팽창의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것이 기존 빅뱅 이론의 단점을 보완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정설화되어 가고 있다고 마셨죠? 예.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론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그 에크파이로틱 유니버스입니다. 에크파이로틱 유니버스요? 예. 이름부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히라보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잘 모르는 단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에크피로틱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다 틀려요. 아무튼 이게 이제 불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그 불에서 태어난 우주다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빅뱅에 빗대어서 그 빅스플래시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빅스플래시요? 그 찰싹 이런 거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주론을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적당한 단어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예,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일단 이 우주론은 닐 추록과 폴 스타인하르트가 만든 우주론입니다. 그들의 공저 이제 끝없는 우주라는 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우주는 더 고차원의 공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그러니까 풍선이 서로 부딪히듯이 우주가 이제 부딪혀서 서로 멀어졌다가 다시 당기는 힘에 의해서 가까워지고 다시 또 부딪히고 다시 또 멀어지고 이걸 반복한다는 이론이에요. 고차원의 공간에서 둥둥 떠다닌다고요? 예. 4차원, 5차원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증거는 있습니까? 우리의 차원에 더 고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증명 안 된 거 아닙니까? 우주론이 다 그렇죠. 인플레이션 이론도 정설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어떤 증명이 완벽하게 된 이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쉬운 설명을 위해 우리의 3차원 우주를 2차원의 평면으로 차원을 하나 낮춰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주론 같은 거 설명할 때 이렇게 우리의 우주를 한 차원 낮춰서 이렇게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평면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를 여기 평면화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의 공간은 3차원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못 느끼는 더 고차원의 공간이 있는 것이 되지요. 즉 우리 우주는 더 고차원의 시공간.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원 하나 줄였으니까 3차원 공간 안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겁니다. 2차원 평면이. 그리고 이 우주, 즉 2차원의 이 두 개의 평면이, 즉 두 개의 우주가 서로 당기는 힘에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손바닥 찰싹 하듯이 쫙 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탄생을 하고 그 부딪힌 힘의 반작용으로 다시 우주가 점점 멀어지다가 그러다가 다시 더 당기는 힘에 의해 또 다시 부딪히고 또 다시 멀어지고 이거를 무한 반복한다는 겁니다. 빅크런치 이론 보면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 생겼다가 다시 한 점으로 수축되면서 다시 빅뱅이 생겨서 반복된다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다만 이제 빅크런치는 그냥 우리가 사는 하나의 우주 자체가 그냥 팽창 수축한 거에 비해 이 에크파이로틱 유니버스 이론은 두 개의 우주가 더 고차원의 시공간에서 이제 부딪혀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는 두 개의 우주가 부딪히는 거지만 더 많은 우주들이 있어서 거기서도 부딪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야. 근데 빅크런치와 비슷한 또 이제 빅바운스라는 이론이 있는데 둘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 좀 차이가 이제 빅크런치는 이제 완전히 수축해서 다시 빅뱅이 발생해서 다시 터지면서 새로운 팽창이 생기는 것이라면은 빅바운스는 하나의 우주가 수축은 하지만 빅뱅이 다시 생기진 않고 어느 임계점에서 다시 팽창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의 과학적 근거는 있습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증거가 있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이게 그냥 막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수학적 계산을 통해 주장하는 이론이거든요. 또한 간접적으로 이 이론이 예측하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끈이론 있지 않습니까? 있죠. 촉근 이론? 촉근 이론을 우주 탄생에 적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끈이론으로 만든 우주론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왜 끈이론에서 나온 이론인 겁니까? 이게 그 끈이론에서는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3차원 공간에다가 또 이제 시간이란 차원을 해가지고 총 4차원, 즉 4차원 시공간 외 그 외에도 더 그 이상의 그 고차원 시공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끈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우리 우주가 저러한 시공간 속을 표류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더 고차원의 시공간이 있다고 상정하고 만들어진 이론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끈이론도 역시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이론 아닙니까? 예. 그 촉근 이론에서의 그 기본 단위인 끈은 그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실제로 그 관측을 하려면은 엄청나게 큰 입자 가속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입자 가속기는 그 가속된 입자의 속도가 높을수록 더 작은 미시의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입자 가속기의 성능, 즉 그 입자의 가속 속도는 입자 가속기가 크면 클수록 그 가속 속도도 높아져요. 이 촉근 이론에서 말하는 그 촉근의 존재를 확인하려면은 그 유럽의 그 LHC 입자 가속기로는 어림도 없고요. 거의 그 태양계만한 크기 입자 가속기가 있어야 합니다. 태양계만한 입자 가속기요? 예. 무슨 다이슨 스피어도 아니고 이거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간접적 방법을 동원하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촉근 이론 시간 아니니 그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은 이렇게 하여튼 촉근 이론을 바탕으로 둔 이론이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그 빅뱅 이론 그리고 거기에 그 최근 점점 정수라 취급받는 그 수정된 빅뱅 이론이라 할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 이론과는 좀 대척점에 놓인 이론이에요, 이게. 그렇다 보니 이제 아직은 이제 주류 취급받는 이론은 아닙니다만, 뭐 원래 빅뱅 이론도 그 뭐 당시에는 그 주류 취급받는 이론은 아니었고요. 인플레이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로저 펜로즈나 뭐 로버트 커시너 같은 학자들은 그 인플레이션 이론에 그 비판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의 그 상세한 원리와 그 인플레이션 이론과의 그 뭐 대립 관계 등 그 이론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군요. 오늘은 그 새로운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크파이로틱 우주론의 그 개요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